네, 안녕하십니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오늘 장을 분석을 해서 내일 장 대응에 대해 살펴보는 더블클럽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님께서 소리 안 들린다고 말씀하신 소리 지금 혹시 들리시나요? 제가 어제 세팅을 새로이 해가지고 지금 방송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녹화 버튼도 눌렀고요. 제대로 세팅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이제 세 가지 챕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 시황도 중요하겠지만 계좌 운용 방법 그리고 종목에 대한 비중 그리고 매수하는 방법이랄까요? 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매매를 하는 방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도는 일반적으로 전량 매도하는 게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매도할 때는 나눠서 매도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전량 매도를 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아닐 때는 싹 정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익을 확정 짓는 매도도 마찬가지로 애매할 때는 반절에 따라서 두 번에 걸쳐서 매도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전량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게 제가 많이 취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타이밍을 봤을 때 매도라고 판단했을 때는 거의 그 종목에 대한 고점 부근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는 전량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하지만 매수는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매수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매수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래로 깔아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위로 올려서 호가를 바꿔서 매수하는데 그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로 오늘 그 단일가에 그 MSCI 지수 변경이 있으면서 종목별로의 움직임이 특정 종목의 그 움직임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매매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실제 제가 이제 그 체결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단일가 시장에서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일가 매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가치 섹터에 대한 진입 시점 그리고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그 포스코에 대해서 이제 가격 설정을 해드리고요.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포스코 외에도 이제 종목들이 조선주들도 이제 오늘 상당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진입 시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고요. 건설 업종은 이제 끌고 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죠. 그래서 건설 종목 내에서도 한두 종목 더 세팅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측면에서 은행주는 모습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무겁죠. 금융주는 좀 무겁습니다. 증권주를 제외한 보험업종이라든가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좀 무겁게 움직이는 스타일의 그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금융주는 추후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가치 섹터에서는 철강하고 조선하고 건설주는 그대로 가져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내에서 비중과 종목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흐름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했습니다. 제가 전 주식 투자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 안 합니다.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도 많이 했고요. 주식 거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주식 투자를 딱 끊었습니다. 딱 끊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제가 종목에 담아놓은 시황에 대해서 객관적이지가 못하더라고요. 기존에 해보니까 좀 주관적인 성향, 주관적인 편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한 열흘 전에
제 그 한미약품 친구가 있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 친구 중에 뭐 돈을 번 친구들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안 좋은 친구도 있고요.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돈을 조금 번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돈을 벌었는데 이제 뭐 정상적이라기보다는 비정상은 아니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고요. 좋아하는 친구고요. 성격 좋고요. 순수합니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저는 절대적으로 그 돈 번 과정에서 적법함을 지켰다라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건 간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증권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그렇습니다. 돈은 잘 벌어 잘 쓰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벌었다고 한다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용이겠죠. 하지만 제가 그동안에 겪어왔던 것들이 쉽게 버는 돈들도 있었고 뭐 등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이제 그 오락실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다 이야기를 해서 큰 돈을 벌었고요. 과거에. 그리고 큰 돈을 벌고 나서 또 안 좋은 케이스로 해서 상당 기간을 또 그 저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7년, 6년 전에 이제 그 흔히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그 오락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인 오락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게임장입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많이 가봤습니다. 친구 보러. 돈 버는 구조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면 환급률은 뭐 90% 이상 되겠지만 거의 환전에 있어서 다 손해보게 됩니다. 시기의 문제 이제. 가시면 안 되고요. 이 친구가 그 김포, 인천 일대에서 본사입니다. 큰 그 매장 한 7개 가지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입니다. 지금은 저기 뭐냐 그 코로나 때문에 다 영업 정지입니다. 한 6개월, 7개월 됐습니다. 영업 정지한 지. 그래서 지금 놀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주식을 이제 주변에서 어디에서 이제 한미약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도 설명을 아마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을 저는 주변에 이제 그 제가 증권회사에 있었고 주식을 오랫동안 했지만 제 친구들은 저한테 주식에 대해서 안 물어봅니다. 아예 애초에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너 내가 그 여의도에서 뭘로 유명한 줄 알아? 내가 여의도에 아주 유명한 마이너스 손이야. 내가 너한테 종목을 얘기해주고 흐름을 잡아주면 너 깡통 날걸? 라고 얘기를 애초에 해버립니다. 부담스러워서가 아니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면 저도 흐뭇하고 친구도 흐뭇하겠죠. 근데 뭐 가끔 만나는 친구나 자주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정 부분에 대한 전략과 종목과 흐름을 잡아준 이후에 시황과 종목들에 대한 전략이 바뀔 수가 있겠죠. 또 매도에 대한 흐름 잡아들 시간이나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면 서로 좋겠지만 좋지 않은 결과들이 더러더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주변 지인, 뭐 친척, 뭐 이런 그 부분들에게 지금까지 제가 지금 방송을 하기 이전까지는 아예 주식에 대해서 애초에 물어보지 않게끔 저는 마이너스 손이라고 단언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의도에 아주 유명한 마이너스 손이기 때문에 너 깡통 내고 싶으면 나한테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친구들 만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디에서 이제 제가 하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어디에서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요. 한미약품을 여기서 샀습니다. 40만 원 언제 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설이 아마 요 구간이었을 겁니다. 2월, 3월 뭐 요때인지 설인 것 같습니다. 설은 아닌 것 같고요. 설 이후에 무슨 그 고향에 내려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요.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기를 한미약품을 샀는데 상당히 주가가 한 지금 20% 이상, 15% 20% 가까이 빠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보자. 한미약품 봤더니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그 투자한 규모의 손실은 커버가 가능한 그 상황이거든요. 물론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손실이 났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크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설령 1,000만 원이건 10억이건 크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봐라. 내가 다른 종목을 추천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팔고 다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로 살 시점을 잡아줄 테니까 좀 기다려봐. 아마 그게 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2월, 3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요때였습니다. 30한 3, 4만 원 요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봐라 해서 한 달 반 정도 시점이 지난 이후에 31만 원대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31만 4천 원. 여기서 가지고 있는 물량의 35%, 40%를 잡아줬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금액을 채웠죠. 정확히 금액을 말씀드리면 10억입니다. 한 7억 정도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3억 5천 정도 해서 10억을 여기서 딱 맞췄습니다.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술 먹자는 얘기는 기본이고요. 이 종목이 네가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샀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37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매도 시점을 한번 잡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때 잠깐 37만 원 넘어갔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솔직하게. 계속 보는 종목이 아니었고 이 친구도 얘기를 안 했죠. 저한테 전화를 해서 37만 원 넘어갔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서 하루 이틀 뒤에 또 빠져버리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평단은 37만 원이 조금 위아래 아마 가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37만 원 다시 파는 게 아니고 우리 40만 원까지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대로 세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2주 전에 주식을 이제 심심하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저 몰래 추가로 더 다른 종목들 사고 뭐 이 종목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다른 종목 사고 뭐 팔고 물리고 코인도 하고 코인에서 5억 그러니까 많이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땅 팔아 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코인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2주 전에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주식 투자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 계속 내가 팔면 올라오고 사면 빠지는 것 같아.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한미약품은 네가 얘기한 대로 가지고 갈 거고 그리고 내가 다른 일도 지금 구상해야 되고 시작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주식을 계속해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한테 네가 운용을 해달라고 내가 하진 않을게. 다만 제안을 할 테니까 하나 들어주기만 하라. 종목 세팅만 해줘. 그리고 그대로 가져갈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수락을 했고요. 세팅을 했고 이제 그 과정에 그 상황 하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그 세팅을 했고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저희 방송에서 또는 채팅창에서 레드올님께서 딱 두 종목을 가져갈 때 어떤 종목을 가져갈 거냐고 여쭤보신 적 있죠. 제가 그때 정확하게 건설주하고 전기전자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점이었습니다. 딱. 그 전에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 수익이 나면 30% 수익만 내자. 수익이 나면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투자한 자산으로 수익이 나면 차 한 대씩 사자. 너랑 나랑. 그 친구는 좋은 차 탑니다. 외제차. 차 한 대 사자.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가계약을. 차는 제가 좋아하는 차 아시죠? 이겁니다. 이거. 로얄 블루. 차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이보다 더 좋은 차 사봤지만 저는 이 로얄 블루 색상을 좋아합니다. 집에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와이프는 차를 못 사게 하거든요. 그래서 차가 무슨 필요하냐.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무슨 차냐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굳이 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집에 처가 타는 차가 한 대 있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수익 나면 뽑기로 가져오기로 해서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세팅을 한 거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또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설명드리고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겁니다. 이거 한미약품 친구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기준으로 들어갔습니다. 현대건설 들어갔고요. 딱 그 시점에 들어갔습니다. 단가가 좀 다르죠. 53,217원. 올라갈 때 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있다가. 그리고 현대건설 12% 들어갔습니다. 비중. 그 당시 시점에서 12% 들어갔고요. 셀트론 헬스케어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죠. 15% 들어갔고 오늘 10% 정리했습니다.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 가격에 들어갔습니다. 만도 요게 참 골치 아픕니다. 이게 최초에 66,000원, 65,000원대 요때 제가 말씀드렸죠. 요때 5% 들어갔었습니다. 요걸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5% 들어가서 이게 쭉 빠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저는 좀 순발력 있게 가능하기 때문에 61,000원 아래에서 물을 확 타버렸습니다. 3배를. 3배가 4배죠. 4배. 20%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빠르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 타버렸습니다. 여기 제일 지금 현재 골치 아픈데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 단가는 낮춰놨습니다. 일단 6만 한 몇백 원 되겠죠. 그리고 OCI 오늘 샀습니다. 제가 장중에 메시지 드렸었죠. 물론 제가 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제가 파악하고 판단하고 안전하게 여러분께 잡아드린 거고요. 5% 정도 샀습니다. 오늘 들어갔고요. 이노텍 건설하고 전기전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노텍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요 가격.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 195,000원 아래에서 물타라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물타는 시점에 제가 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기가 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수익은 수익인데 30%안 났습니다. 요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요거 끌고 갈 겁니다. 물론 중간에 정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의 흐름은 가져가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제가 가치주를 편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정도에. 그래서 추가 자금이 있기 때문에 가치주는 현재 건설주가 하나 있기 때문에 딱 한 섹터에 대해서 한 종목에 대해서만 10% 이상 가치주를 하고요. 한번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요 흐름으로 제가 딱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차 2대 30% 수익률 나면 G80 2대 딱 3개월 내에 하는 겁니다. 친구 계좌이고요. 제 계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감 단일가에서 이상급등 오를 자리긴 했지만 과도하게 주가 움직였죠. 저 팔았습니다. 10% 정리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메시지를 딱 넣는 순간에 늦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체결됐습니다. 122,900원. 여기에 딱 체결됐습니다. 3시 40분. 시간의 단일가가 아니고요. 요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파는 건지. 그거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화면 창이 요 창이 아니고 요 창인 것 같습니다. 요 창인데요. 이 차트 창을 없애야 되겠네요. 차트 창 없애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현재가 창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가 창이고요. 뭐 회사마다 ICT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가 창은 대부분 다 유사하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할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동시호가에 이 가격으로 주가가 102,900원으로 끝났죠. 그러면 장이 30분에 마감하지 않습니까? 30분에 마감을 하는데요. 40분부터 4시까지 그러니까 3시 40분부터 4시까지는 종가 단일가라고 하죠.
장후 단일가라고도 하고 종가 단일가라고 하고 명칭들은 아마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종가 단일가라고 있습니다. 종가라고도 하고 마감 단일가라고도 하고요. 종가 단일가라고도 하고 보시면 한번 볼까요?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직접 주문 넣었을 때의 이건 주문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문창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데 주문 한번 지금 어차피 주문이 안 들어가니까 매도창을 보면 이 매도창을 보면 어떤 주문 형태가 있냐면 이게 아니고 40분부터 4시까지 거래되는 거래 구간이 있습니다. 거래 구간이 있는데요. 수량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아시겠지만 이 수량 여기에 수량하고 여기에 수량이 30분에 당일 끝나고요. 30분부터 40분까지 호가 접수 수량 접수를 받습니다. 순서입니다. 순서 10분 동안 접수를 받는데요. 빨리 넣어야 됩니다. 빨리 아주 빠르게. 지금 보시면 매도 수량이 더 쌓여 있죠. 그리고 아마 40분부터 4시까지 20분 동안 체결된 수량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체결이 됐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체결이 됐죠. 그래서 꽤 많은 수량이 체결됐고요. 빨리 넣어야 됩니다. 이때는 요 가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는 가격 변동이 있는 10분마다 변동이 있는 주문창이죠.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시까지 거래가 됩니다. 시간의 단일가는 지금 현재 1,800원 하락해서 1.46% 하락한 시간 1,100원입니다.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 흐름. 근데 짧은 구간에서의 이런 이상 가격에 의한 변동이 있을 때는 이런 운용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1% 또는 1.5% 크게는 한 2% 정도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전개를 통해서 운용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한 부분에서의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가치 섹터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당연히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종가 단일가에 판 거는 잔재주죠, 잔재주. 한 2% 정도에서의 차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잔재주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흐름 자체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21일 평선이 돌아 나가게 됩니다. 제가 선제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나오는 구간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 구간에서의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11만 2천 원 그리고 12만 원 사이에서 진입하면 되는 겁니다. 이 흐름에서의 가격 구간은 추가적으로 줄 것 같습니다. 흐름적인 부분에서의 모습을 보면 이제 약간 가격을 좀 더 상향화 시켜야 되겠죠. 하단에 있는 가격을 좀 올려서 내일 다시 전략을 말씀드리겠지만 하단의 가격을 좀 올려서 이제 접근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저는 1차적으로는 14만 원까지는 1차적으로 움직일 거고요. 14만 원에서 추가적인 흐름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흐름이 나올 거 하기 때문에 14만 원권에서 추가적으로 2차 매수, 추가 매수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좀 움직인 거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의 흐름입니다. 큰 흐름에서의 모습은 아니고요. 작은 부분에서의 흐름이고요. 작은 흐름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치주 섹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치 섹터에서 보시면 포스코가 일단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가격권을 설정해 드리면서
대략적으로 44만 원, 42만 원, 아니 34만 원, 32만 원 구간에서 1차 진입을 하시란 말씀드렸었죠. 바로 가는 흐름은 안 나옵니다. 다만 가격을 조금씩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코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전에 말씀드렸죠. 33만 원에서 34만 원 구간을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36만 원인데 오늘 마찬가지로 종가 단일가의 그 이상급등 상황 하에서의 가격 변동이 있었던 금액이기 때문에 내일 장에서 또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주에 대해서는 대략 40%를 제가 내일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40%를 비중을 편입해서 진입하시면 되고요. 종목은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종목은 제가 여기다 써서 드릴게요. 시간은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포스코고요. 마찬가지로 조선주도 가져가야 됩니다. 한국조선해양, 현대, 미포, 조선, 그리고 건설주에서는 현대건설하고요.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해서 요 종목 내에서 대략적으로 40% 정도의 비중으로 지금부터 세팅하셔도 되고, 건설주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편입 가능하신 거고요. 이제부터 요 40% 정도의 비중으로 부분적으로 진행하시면서 잡아가시면 될 겁니다. 40%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정도 선까지의 기간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일 당장에서의 흐름으로 진행하실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왜냐하면 지금 방에서 링크를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링크가 없습니다. 그 캐치탁으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캐치스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계정은 노출이 되어 방송 후 다른 계정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포스코와 현대차는 유사 흐름이기 때문에 가격이나 시점이나 형태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이 철강주에 대한 흐름은 1차적으로 이 구간에서 한번 진입을 하시고요. 혹시 전체 이 업종에 대한 시황이 조금 달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혹여 움직이다가 한번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 현대제철의 가격의 최저점은 저는 49,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올지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부터 잡아가면서 혹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49,000원이 최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잡아가는 현재의 시점이고요. 지금부터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을 한번 볼까요? 이건 아직 타이밍이 안 왔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제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고요. 가격으로 보게 되면 14만 원 아래에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14만 원 아래 요 흐름이겠죠. 여기 구간입니다. 좀 전에 철강주가 나왔던 흐름과 좀 비슷하죠. 여기서 보시면 저점을 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3만 3천원 정도. 이 가격은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부터 잡아가는 겁니다. 13만 원 아랫단에서부터 잡아가는 겁니다. 13만 3천 원까지 이렇게 잡아가는 흐름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주를 제가 추가적으로도 다음 방송에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대건설이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죠. 흐름 자체는 지금 진입도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 진입도 가능하고요. 내일 장에서 진입도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1차 목표권에서의 가격이 65,000원 보고 있고요. 65,000원에서 정리하고 철강주 최근에 흐름을 잡았던 것처럼 추가로 진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거기 좀 기다렸다가 더 사는 것도 가능하고 이러한 흐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은 마찬가지 흐름으로 이 종목은 지금부터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흐름입니다. 여기서 바로 갈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한번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지금 19,100원이죠.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 가격에서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에서 1.9 사이 요 구간에서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가치주 섹터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에 두고 1차적으로 포스코부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철강주부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철강주에 대한 흐름 상황 내용부터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그거죠. 오늘 시장에서 MSCI 지수 그 리밸런싱 종목 재조정이 있으면서 주가 움직임이 많이 있었죠. 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했는데요. 그 MSCI 지수가 다시 한번 이제 구두로 설명을 드리면 1년에 4번 정도 재조정을 합니다. 3월, 5월, 8월하고 아마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일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고지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수량에 대한 물량도 공개를 하긴 하는데 공개 수량에 대해서는 정확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금액과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노출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내용에서의 모습은 아니고요. MSCI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해외에 있는 외국 투자자들, 외국 펀드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 투자를 할 때 한국의 경기 상황, 시장 상황 이런 내용들을 보는 건 아니고요. MSCI,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지수라고 하거든요. 이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에 대한 신흥국에 대한 전체 그 시황과 전략에 대해서 레포트를 냅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관 투자자들이 MSCI에서 나온 그 비중에 따라서 요 ETF를 사게 되는 겁니다. 미국 내에 있는 ETF를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ETF를 사게 되면 그 ETF 내에 있는 바스켓 내에 그 담겨져 있는 종목들이 뭐 삼성전자부터 약 100개 종목 됩니다. 한국 내에 그 MSCI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요. 이 100개 되는 종목에 대해서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4번의 시점에 걸쳐서 종목 재조정을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존의 포트에 뭐 30%를 담았다면 이번에 25%를 담고 하이닉스를 좀 더 올리고 시장 상황, 시황 전반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이게 포트를 조금씩 조정하면서 개인 투자도 그런 형태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조정하면서 운용하는 게 1년에 4번이고요. 이 4번의 과정에서 국가 간의 그 포트 조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신흥국 시장, 이머징 마켓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원래 MSCI 지수 측면에서 한국이 이머징 마켓이 아니고요. 선진국 시장에 원래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의 그 MSCI 지수 비중이 대략 한 200억 달러 정도, 2,2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200조인데 그 2,200조 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 정도 됩니다. 13, 14 이 정도 됩니다. 200조 정도 됩니다. 200조. 한국 말고도요. MSCI 그 신흥국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한국, 그다음에 대만,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그 류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그 이머징 마켓
요 층에 들어와 있는데요. 한국은 선진국 시장에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요 선진국 시장에 편입이 되게 되면 비중이 확 늘어나겠죠. 지금 현재 200조 정도 선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신흥국 시장으로 가게 되면 이게 대략적으로 초기에는 좀 다르겠지만 300조 이상 규모로 이제 한국 비중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의 자본이 이제 급속도로 일시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정도 하에서 MSCI 지수 편입이 한국이 신흥국 시장으로 변경될 것이다 라는 지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한국 시장이 가장 메리트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들의 성장 가치도 있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입과 퇴출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그 외환 자유 거래 입출입이 편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들어오고 자금이 나가는 과정에서의 그 환율 변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그 외국 투자자들 투자하기에 굉장히 편한 나라라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뭐 이전부터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결정이 되면 상당히 증시에는 파급력이 있는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한번 우리가 주시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MSCI 지수 재조정이 있으면서 종목별로의 움직임이 그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많이 그 재조정을 했고요. 종가에서 재조정을 한 물량은 한 2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가에서 물량보다는 장중에 이제 사고 팔고 재조정 종목 간에 이제 재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종가에서 시장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장중에 뭐 세게 밀었다가 또 다시 낙폭을 줄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흐름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MSCI 지수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지우고 이제 시장 전반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시장뿐만 아니고요. 미국 시장의 모습을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제 완만한 흐름에서 이 모습이 나타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뭐 다음 주 중반 월화수목 정도까지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후반, 다음 주가 6월의 시작이기 때문에 다음 주 후반 정도에는 추세적으로 새롭게 움직임이 형성이 되는 구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다음 주 후반부에서는 시장 자체 분위기 자체도 최근 상황과는 좀 다르게 긍정적으로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신 게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종가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네이버가 종가에 많이 움직였나요? 차트 한번 볼까요?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종가 2,000원 움직인 것 같은데요. 네이버는 그 영향이 거의 뭐 크게 없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가에 2,000원 정도, 1% 정도 움직인 거는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당연히 오늘 리밸런싱 과정에서 일부 물량이 나오면서 한 1% 정도 그 주가를 떨구긴 했지만 요 1%, 1% 정도의 그 흐름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 종가 하락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이
바뀌었다, 전환됐다. 이 종목을 뭐 종가 단일가, 마감가에 뭐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운용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에서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 같고, 일단 지금 보면 다음 주 중반 이후에서의 시장 상황은 지수상으로 상당히 그 개선이 되는 흐름에서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일 남아 있죠. 그리고 내일은 5월 같은 경우는 윈도우 드레싱이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윈도우 드레싱 다시 말해서 뭐냐면 월 말 주로 3월, 6월, 9월, 12월에 이제 진행이 되는 장부가 현실화 12월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3월과 6월과 9월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그 수익률을 제고시켜야 되기 때문에 성과기 때문에 주로 이제 월 말일에 종가 근처에서 가격 변동을 크게 주는 형태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유리창을 닦으면 깨끗해 보이죠. 그래서 수익률이 좋게 보이려고, 좋게 보이게끔 하려고 종가에 펀드에 가지고 있는 일부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가격을 많이 움직여주는 현상을 나타내는 게 윈도우 드레싱인데요. 3월, 6월, 9월, 12월에는 더러 많이 나타납니다. 종목별로의 움직임이 다르겠지만, 하지만 이번 5월물 같은 경우는 윈도우 드레싱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월은 아니기 때문에 내일 월말에서의 상황은 뭐 종가 단일가에서의 크게 움직이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이 움직여주면 타이밍상 참 좋은 흐름이겠지만, 내일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에서의 내용은 아니고요. 6월 이제 첫째 주 후반부에서부터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의 움직임 자체도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지금 많이 위축되는 종목들도 있고요. 흐름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에서는 이제 빠른 종목으로 이제 교체 매매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OCI에 대해서 석유화학종에 있는 여타의 종목들의 편입과 압축과 이쪽으로 진행하자는 말씀도 이제 장중에 드렸었는데요. 빠른 종목 있고 조금 느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나는 운영 가능하고 발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러한 진행으로 대응 가능하시고요. 나는 그런 흐름보다는 그냥 시황과 전체 시장에서의 그 큰 줄기를 맥점을 잡고 나 운영하겠다. 오히려 저점만 잡아주면 저점에서 하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제 단가와 가격 조정을 이제 통해서 이제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응 자체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 내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OCI 한번 말씀드려야겠죠. OCI를 말씀드리면 흐름이 개선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간 거는 뭐 인위적이라기보다는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좀 선호하면서 주식을 계속 샀던 종목이고요. 여타의 그 다른 이제 석유화학 관련 업종에 비해서 OCI 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주가가 압박을 받고 위축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실적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폴리실리콘 만드는 회사였고요. 이게 태양광 이때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이때 많이 올랐었습니다. 태양광 핵심적인 이슈로 해서. 근데 태양광 사업은 철수했죠. 철수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지금 현재 석유화학 관련 제품 생산에 대해서 실적이 개선되고 턴 어라운드 종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개선 종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의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은 그 이전 단계에서 주가가 상당 부분의 그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주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그 탄력도 측면에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해석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그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시점별로 오늘 중요 포인트 자리에서 126,500원 흐름을 유지하게 되면
내일 장에서 또는 오늘 장에서 타점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도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내용을 이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21일평선에 대한 흐름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20일 전 주가 상황 하에서의 가격이 대략적으로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요거 한번 계속 보시면서 이평선의 흐름들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주가가 내일, 모레, 글피 이렇게 2, 3일, 3, 4일 지날수록 주가는 여기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주가 유지되거나 내일 장에서 올라가거나 또 오늘같이 올라가게 되면 21일평선 여기 돌죠. 바로 돌 겁니다. 바로 돌 겁니다. 이렇게 돌 거고요. 그리고 61일평선도 마찬가지로 지난 요 구간 3월 2일이 여기니까 2월 말 여기 좀 되겠네요. 여기 좀 3월 2일이 여기니까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의 가격과 유사하고요. 며칠만 있으면 다시 내려갑니다. 이게. 그러면 옆으로 높던 60일도 급격하게 돌지는 않겠지만 완만하게 돌겠죠. 그러면 전체 흐름에서의 구조적인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21일평선이 이렇게. 그리고 거래도 늘어나고 있고요. 전체 흐름적인 측면에서도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체킹해 드린 겁니다. 남양유업도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한번 이거 언급해 드렸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영향 남양유업은 특별한 영향이 없는데요. MSCI 지수 영향 하에서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오늘 종가상에서의 편입과 그리고 거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영향도에 대한 흐름 자체는 다른 회사가 인수한다. 제가 요거까지는 체크를 못 해봤고요. 한번 남양유업을 매각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 다른 회사가 인수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한번 보시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회장 일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한번 좀 더 확인을 해보고요.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그 회장 일가 사안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기사가 나온 건 제가 얼핏 봤습니다. 한번 좀 더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요. 요건 한번 다시 내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많이 올라왔네요. 제가 요 시점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때는 그 코로나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재반등을 줬는데 여기 구간은 못 봤습니다. 여기 구간은 못 봤고요. 비슷한 흐름에서의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 농심 말씀드렸었죠. 농심 말씀드리면서 역회된 숄더형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이 앞전 가격이기 때문에 오늘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흐름 나오고 이렇게 가겠죠. 다만 이제 좀 무디게 꾸준하게 천천히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실 때에는 나의 성향하고 맞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자체가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30만 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그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기관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꾸준하게 패턴이 움직이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좀 안전하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빠질 영향이 별로 없는 흐름이 나오는 종목으로 해서 그냥 투자해서 직장 다니고 다른 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를 매일 못 들여다 보니까 그냥 한번 가지고 있겠다. 한 달 정도 가지고 있겠다. 또는 한 달 반 정도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수익률 측면에서 큰 수익률보다는 한 달 반 투자해서 나는 한 15% 내지는 왜냐면 그 농심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 선에서 움직이게 되면 지금 30만 원이죠. 맥시멈 이 가격의 그 상승치를 보게 되면 한 35만 원까지는 움직일 여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쉬고 오르고 쉬고 오르고 쉬고 오르고 하면서 그래서 35만 원이면 한 15% 정도 수익률이 나오겠죠. 시간적으로는 약간 텀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투자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삼성화재라든가 또는 농심 같은 종목들은 요 패턴들입니다.
삼성화재도 한번 얘기 나온 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패턴에서의 종목입니다. 보시면 오늘은 좀 올라갔다 아마 종가 단일가에 밀린 것 같은데요. 거의 유사한 패턴이죠. 이 종목도 이렇게 된 숄더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빠르지 않기 때문에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종목이고요. 크게 빠질 것이 없는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냥 이 종목에 대해서 쭉 가지고 가겠다. 마이앤홀딩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유지가 되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에도 그런 흐름으로 접근하실 때는 유효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오늘 뭐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관심권에 두고 진입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가치주에 대한 전략과 시점과 비중에 대한 흐름들을 1차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다듬고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해서 텍스트로 공지사항에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제차 3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종목을 사실 때 제가 방법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여러분 주식을 사실 때 한 번에 사시거나 아니면 깔아서 사시거나 올려서 이렇게 많이 사시죠. 그렇게 사지 마시고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매수하실 때 제가 항상 주가 올라갈 때 따라가면서 사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매수를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삼성화재인데 삼성화재를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를 돌파하면서 흐름 자체가 나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은 가지고 있어요. 일정 부분을 제가 편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장중에 모아가라고 말씀드리거나 추가 편입 가능하거나 부분적으로 진입 가능하거나 이런 말씀들을 드릴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사냐면 이 종목에 대해서 종목이 흐름이 나오고 있고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호가 20만 9천 원과 20만 8,500원 호가가 있죠. 여기 넣어놓습니다. 일정 수량을 넣어놓습니다. 보통은 여기다 이렇게 밑에 깔아놓죠. 부분적으로 계속 깔아놓습니다. 깔아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운이 좋게 가격이 내려왔다가 빵 치면 뭐 괜찮습니다. 근데 내려왔다가 잠깐 졌다가 또 쭉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깔아놓지 마세요. 주식은. 내 저점에 깔아놓은 주식이 사진다는 거는 더 빠진다는 거거든요. 주식을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요. 딱 호가를 보고 계십시오. 기관이나 외국인도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호가를 딱 보고 계시면서 뭐 내가 볼 시간이 없다라면 그냥 특정 가격에 넣어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종가에 사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시장을 보면서 장중에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기에 첫 호가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 첫 호가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주가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호가 바뀝니다. 바뀐 호가에 또 넣습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새 호가까지는 아마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잡힐 겁니다. 이때부터 잡혔습니다. 올라가는 흐름에서 가격 변경을 하면서 또는 호가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한 호가 따라가면서 매수 호가에 줌을 넣습니다. 넣다가 일정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내 호가가 잡히는 경우가 있죠. 내 호가가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가 딱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 호가에 넣습니다. 여기에 100줄 넣었어요. 10주라고 하죠. 10줄 넣었어요. 내 호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10줄을 여기 더 넣습니다. 안 잡힐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겠죠. 잡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넣습니다. 3번까지. 잡혔습니다. 스탑. 호가가 바뀌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안 잡습니다. 안 잡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우선 호가에 두 번 10주 그리고 세 번째 10주를 넣었는데 두 개는 잡히고 하나는 안 잡히고 호가가 변경됐어요. 위로. 딱 위에 거 다 쳐버리고 호가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따라가지 마시고요. 가격을 최초에 넣었던 가격에 10주는 그대로 놔두세요. 정정 취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위에 호가, 바뀐 호가에 대해서 뭐 10주 단위로 이제 내가 오늘 100주를 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시세를 계속 지켜볼 수 있다. 그러면 바뀐 호가에 10주를 넣으시면 됩니다. 위로 잡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쳐서 위로 잡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바뀐 호가에 매수 호가에 10주를 넣습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바뀌면 또 여기 줍니다. 이게 한 3차례 지나면 줍니다. 한번. 그리고 여기까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하단에 있는. 여긴 계속 놔둡니다. 10주. 하지만 요 밑으로는 안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사게 되면 주가가 통상적으로 쭉 올라가면서 양선으로 주는 종목들, 빠른 종목들은 쉽진 않겠지만 이렇게 사더라도 많이 사집니다. 이렇게 사지는 거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현상이 뭐냐면 분봉으로 볼 때 굉장히 빠른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어떤 흐름이냐면 쭉 올라가다가 한번 싹 제낍니다. 보통 첫 번째 타이밍을 딱 줬을 때 요 가격까지 쭉 하면서 다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노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딱 올라갑니다. 이 밑으로 깔아놓지 마시고요. 올리면서 계속 사가면서 최초의 그 책정한 가격 타이밍이 왔을 때 추세를 돌파할 때 그 흐름에서의 가격에서 최초 매수분부터 진입을 해서 주는 것마다 매수를 해가면 됩니다. 올라가다가 제낄 때 밑에 있는 가격까지 다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에 의해서 호가 쫓아가다 위에 호가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선 호가의 매수에 진입을 해서 주고 하면서 치고 주가는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치고 이 추세를 깨지 않는 흐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시점에서 추세 돌파할 때 들어갔을 그 매수줌을 넣게 되면 거의 요 가격 수준에서의 흐름들은 많이 줍니다. 그래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시장을 장중에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줌을 넣으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부분들은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그냥 다른 일 하시면서 줌을 넣어서 체킹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매를 하셔도 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고 운영이 되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6시 바로 돼가지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 제가 이 방송은 압축하고 내용 해가지고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루트를 달리해서 다른 유튜브 루트 왜냐면 올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캐치스탁으로 진입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좀 어려워서 캐치스탁을 이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 부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JDI 계정의 그 유튜브 라인이 아니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 제가 우리 방에만 딱딱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압축하고 이제 화질을 좀 개선시키는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세팅해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딱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내일에 아침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유익한 오후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